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Using the Visual Language of Comics to Alter Sensation in Augmented Reality라는 논문으로 AR 환경에서 만화적인 요소를 추가했을 때 참가자들의 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구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AR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상의 물체를 추가하거나 실제 물체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환경의 일부를 숨길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주변을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AR에서 다른 감각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각 이외의 감각은 현실 세계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상 세계에서 모든 물리적 속성을 인지할 수 없으며 실제 환경의 물리적 속성을 간단히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AR은 행동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증강하는 방법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시로는 물체를 더 무겁게 느끼거나 진동을 더 강하게 느끼는 등의 것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비시각적인 감각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만화에서 찾았습니다. 만화에서는 비시각적인 감각을 묘사하기 위해 소리를 음성적으로 묘사하는 의성어와 캐릭터의 머리 주변에 나타나 감정을 전달하는 에마나타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영화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도 독특한 시각 효과를 창출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며 동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만화처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가공의 작품에서는 서스펜션 오브 디스빌리프, 우리말로 하여 불신의 유예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의 유예는 서사를 즐기기 위해서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해할 때 비판적 사고와 논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SF나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AR에 만화 요소를 추가하여 사용자 행동의 인식이 변화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기존의 연구로는 객체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만화 요소를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연구에서는 냄새나 충격같이 존재하지 않는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화 요소를 사용하고 이러한 정보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연구진들은 만화 문헌을 조사하여 만화책의 요소를 표현하려는 감각에 따라 네 가지의 범주와 시각적 표현 방식에 따라 세 가지의 범주로 조직화한 디자인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 비시각적 감각을 생성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8가지 데모를 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질적 사용자 연구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전달하려는 비시각적 요소를 어떻게 느끼고, 만화 요소가 동기부여나 사용자 경험 향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탐구합니다. 해당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시각적 감각을 전달하는 만화 요소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제시하였고, 일상 활동을 위한 8가지 데모를 제작했으며, 만화 요소가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행동이나 객체에 대한 장식인데요. 먼저 주시니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 정보를 보좌하는 디자인 요소로 예를 들자면 코인을 수집할 때 발생하는 폭발 효과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힉스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한 시각적 장식 요소의 사용을 연구하였고 이러한 요소가 플레이어 경험에 기여하고 인지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싱얼과 슈나이더는 시각적 주시니스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 햅틱 장식의 사용을 탐구해 즐거움, 플레이어 경험, 햅틱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시각적 요소로 비주얼 델리게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게임에서 캐릭터가 느끼는 비시각적 감각을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요소로 화면의 가장자리에 고통, 추위, 더위 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체 시야에 적용되는 이펙트는
현실 세계를 보는 효과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VR 장면에 시각적 단서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 연구가 있습니다. 블라가는 가상커피 머그잔에 액체 온도를 나타내는 시각적 단서를 추가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액체의 온도 단서는 사용자의 그림 위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몰렉은 사용자의 심장박동과 호흡박동을 전달하기 위해 아바타 얼굴 앞에 호흡을 시각화하는 다감각 단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와 유사하게 에코폰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졌을 때 사용자의 손에 3D 불꽃 효과 등으로 통증의 임계값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사용자가 시각적 단서가 실제가 아님을 알아도 행동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만화에서 영감을 받은 특정 클래스의 주석으로 확장하고 현실 세계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음 테마로 XR에서 인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VR은 비주얼 도미넌스, 시각적 우세라는 특징을 통해 다양한 감각에서 정보의 혼선이 있을 때 시각이 우선되는 특성을 통해 다양한 착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비주얼 리다이렉션이 있는데요. 리다이렉티드 워킹은 환경을 회전시켜서 사용자가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곡선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의사 입색을 통해 무게나 운동 감각 등의 감각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객체와 인간의 시각적 속성은 조작될 수가 있는데요. 리세는 색상 맥락 이론을 기반으로 환경 색상의 이점을 탐구하기 위해 경쟁적인 상황에서 셔츠의 색깔을 다르게 했을 때 사용자들의 인식을 탐구했습니다. 또 피리안 코바는 물리적 신체보다 훨씬 작거나 큰 신체를 구현했을 때 참가자의 인식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이 주로 가상객체나 신체의 기존 속성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에서는 객체나 인간의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VPA라는 것이 있는데요. VR 사용자에게 가상 세계에서 행동을 과장하여 형성된 능력의 착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이와노가 처음 정의했으며 VR 운동 게임에서 사용자의 점프 높이와 달리기 속도에 개인 팩터를 적용해 내재적 동기부여, 인지된 능력, 몰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매개 변수 외에 그랑크 비스트는 VR 발차기 게임에서 아바타의 유연성을 과장하여 사용자가 더 높은 발차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HCI에서의 만화 기호인데요. HCI에서는 만화의 시각적 언어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모벌룬이라는 어플에서는 텍스트 메시지의 감정 상태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말풍선을 생성하여 결과적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토는 사용자가 텍스트 대신에 만화 프레임을 추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채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카지는 3D 애니메이션 모델의 움직임을 시각화한 정적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어를 소리에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도 있습니다. 파브르는 텍스트로 표현된 음향 효과가 객체 특성에 대한 인식, 음량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와 김은 의성어가 사용자의 주의를 유도하고 객체의 사용 가능성을 전달하며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킴을 발견했습니다. 켄 퀴스는 실제 햅틱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 객체와의 접촉을 전달하기 위해 만화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스페이스입니다. 연구진들은 만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시각적 디자인 스페이스와 이들이 표현하는 비시각적 감각을 구축합니다. 이 디자인 스페이스는 문자, 기호, 성과 같은 만화 요소에 기반한 시각적 표현만을 포함합니다. 연구진들이 만화를 선택한 이유는 만화가 강화된 감각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진들은 현실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이러한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만화적 요소를 디자인 스페이스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연구진들은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오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감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오감 모델은 인간의 감각수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여러 추가 감각이 제안되었지만 현재까지 확립된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구진들은 AR과 관련된 감각에 초점을 맞춰 스페셜의 연구를 기반으로 혼합 현실에서 현실을 구성하는 이 오디오, 모션, 햅틱, 테이스트 앤 플레버, 스멜의 5가지 측면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진들은 만화에 대해 탐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5개의 문헌을 탐구했습니다. 먼저 한 명의 저자가 5개의 자료를 검토하며 각 자료에서 언급되거나 사용된 요소를 포스트잇에 직접 그려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췄으며 감정을 전달하는 요소, 특정 객체에 국한된 요소, 시각적 속성을 전달하는 요소는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종류의 요소에서 방향이나 크기가 다른 경우는 동일한 요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저자와 함께 이 앞서 만들어진 포스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를 적절한 감각에 배치했습니다. 감각별로 분류한 뒤에는 애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추가로 진행하여 효과의 다른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요소들은 시각적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기호가 동시에 포함된 요소는 기호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각과 후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문헌에서 후각에 대한 표현이 하나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미각과 후각은 하나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최종 디자인 스페이스는 4가지의 감각과 3가지의 시각적 표현 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요소의 이름은 그려지는 방식에 기반하여 선, 기호, 라인으로 지정되었고 해당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일부 요소는 사용한 방식에 따라서 촉각과 움직임 모두를 나타내는 등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만화 주석의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데모인데요. 연구진들은 만화 요소 사용의 실현 가능성과 기능성을 입증하고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8개의 데모를 제작했습니다. 이 데모들은 디자인 공간에서 정의된 모든 감각을 포괄하며 만화 작가들이 다양한 요소를 조합해 더 큰 효과를 내는 경우를 반영하여 이런 사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데모는 유니티를 사용해 구현되었으며 제작에는 커스텀 파티클 시스템과 유니티 에셋 스토어의 일부 에셋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을 제외한 모든 데모는 바, 바르조 XR3AR 사용합니다. 이 바르조 XR3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헤드셋과 비교했을 때 패스스루 품질이 우수하고 왜곡이 적으며 패스스루에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어 개발이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움직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퀘스트 프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트래킹을 위해서는 바로조를 위해서는 옵티트랙 시스템을 사용했고 고유 수용 감각 데모의 경우에는 추가 객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퀘스트 프로의 자체 내장 센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모에서 컨트롤러나 손 트래킹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고유수용 감각 데모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상상된 속도와 점프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화에서는 속도를 묘사하기 위해 흔히 객체 뒤에 이어지는 선을 사용하거나 객체 주변의 전체 배경을 덮는 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점프의 묘사는 점프 시 발밑에 이어지는 선이 나오거나 아니면 점프한 위치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속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뒤에 있는 선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경선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청각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사용자가 들은 음악의 베이스와 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데모는 음파와 음악 기호를 사용하며 사용자에게 세 개의 곡을 들려주는데요. 먼저 베이스가 강조된 곡으로 베이스의 비트에 맞춰서 원형 파동이 나오는 데모가 있고, 두 번째로 음이 맞지 않는 바이올린 곡을 들려주며 왜곡된 음악 기호를 추가합니다. 세 번째 공에서는 음이 잘 맞는 바이올린 곡을 들려주며 규칙적인 음악 기호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는 냄새와 맛에 대한 데모로 목표는 냄새와 질감의 두 가지 먹는 경험을 증강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만화에서는 좋은 냄새를 표현하기 위해 음식 위에 작은 곡선의 기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냄새는 이런 성과 함께 파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립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치즈 위에 냄새선을 추가하였고, 음료에 거품이 떠오르는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햅틱 감각을 전달하는 데모인데요. 이를 위해서 낚싯대의 데모와 복싱 데모가 있는데, 진동의 경우에는 객체 주변에 나타나는 선을 사용하고, 운동 감각의 경우에는 폭발하는 듯한 그래픽과 의성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낚시 게임에서는 진동 피드백과 동의 시각적 증강을 노렸고, 복싱 게임에서는 시각적 효과와 의성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연구와 평가입니다. 연구는 각 참가자가 총 8개의 데모를 체험한 후 각각 데모와 전체 경험에 대해 방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용자 연구에서의 목표는 객체와 사용자 동작에 만화적 요소를 추가하는 개념이 보고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만화적 요소를 실제 세계와 결합했을 때의 감정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한 추가 효과를 이해하며 증강현실에서 만화적 요소의 디자인 속성을 규명하고, 참가자들이 상상하는 해당 개념의 유용한 응용 사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절차입니다. 먼저 참가자에게 실험 설명이 있었는데요. 증강현실에서 만화 요소가 포함된 일상 작업을 하는 것이라 소개되었으며, 편견을 막기 위하여 감각 변화를 유도하다는 의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헤드셋을 소개받아 착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체험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들은 띵크 어라우드를 안내받고 연습을 해본 뒤 무작위 순서로 데모를 체험했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각 데모를 최소 3분 동안 체험했습니다. 이랑 각 데모 사이에는 5분 미만의 짧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경험을 묘사하고 만화 요소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동일한 행동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질문합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만화 요소가 참가자들에게 미친 영향, 작업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얼마나 다르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현실적 세계와 만화적 요소를 결합, 장제적 응용 사례, 경험을 개인화하는 방법에 대한 상상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험을 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0명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평균 연령은 29.4세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증강현실 개념에 익숙했으며, 참가자의 모집은 대학의 포스터를 통해 홍보한 뒤 편의 샘플링을 통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1인당 약 45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인터뷰의 분석입니다. 먼저 주제 분석을 통하여 공통적인 경향을 찾고 전체적인 주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연역적 코딩 방법으로 처리한 후 4명의 연구자가 동일한 3개의 인터뷰를 개방형 코딩 방식으로 개별적 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를 통해 10개의 코드 세트를 도출하였고, 나머지 17개의 인터뷰를
3명의 연구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인터뷰를 코딩했습니다. 또한 책임 연구자는 모든 인터뷰를 추가로 코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개의 코드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2개의 코드가 확정되었고, 모든 연구자는 코드를 다시 검토하여 인터뷰의 특정 문장을 코딩하고 잠재적인 주제를 식별했습니다. 식별된 주제는 모든 연구자가 함께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책임 연구자가 유사한 주제를 요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인식에 관해서인데요. 청각에 대한 데모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음표가 음악의 경험을 강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악보에 익숙한 참가자에게는 음표가 어긋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이스를 나타내는 파동은 11명의 참가자 인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베이스가 강화되었다고 언급하진 않았고, 일부 참가자는 이 요소가 그냥 평범하게 음악을 시각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유 수용 감각에 대한 데모인데요. 13명의 참가자는 속도선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속도선을 잘못 해석하거나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 속도선이 자신의 가속이 아닌 주변 환경이 느려진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프를 할 경우에 먼지 구름이 나오는 것은 일부 참가자에게만 영향을 주었으며, 효과가 너무 과장되어서 별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막과 향에 대한 데모인데요. 유리잔의 거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일부 참가자에게 더 강한 탄산감과 상쾌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즈 위의 냄새선은 일부 참가자에게 치즈의 향이 강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는 치즈 위에 올라오는 냄새선을 기민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촉감에 대한 데모입니다. 복싱에서 충격 효과는 참가자에게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촉각 피드백에 의존하여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낚싯대의 진동선은 너무 미묘했기 때문에 소수의 참가자에게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동선과 실제 진동의 결합이 반응 속도를 높였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의 인식으로 주의가 있는데요. 만화적 요소는 인식의 변화 외에 참가자들의 주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활동에 대한 감각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하지만 음악을 조용히 감상하고 싶은데 음표가 떠다니는 경우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인데요. 음악의 데모에서는 떠다니는 음표가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었으며 음이 맞지 않는 경우 톱니 모양 음표는 짜증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요수용 감각은 슈퍼히어로 만화 캐릭터가 된 느낌을 참가자들에게 주었으며 감각의 변화는 없었어도 이러한 만화나 슈퍼히어로와의 연관성만으로도 사용자의 경험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경우에는 음식이 음식에 나타나는 만화 효과의 경우에는 음식 플레이팅이 인식에 영향한 것과 유사하게 더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만화적 효과 요소는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주었지만 효과가 이상해 보일 때는 사용자에게 정반대의 감정과 참여도 감소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속성에 관해서입니다. 모든 요소에서 최소 14명의 참가자가 요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했지만 낚싯대의 진동은 여기서 예외였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잘못된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듭니다. 먼저 하나의 기호가 여러 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가 너무 미묘하거나 이상한 경우가 있으며 요소가 너무 빨리 사라져 참가자들 해석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과 요소의 상관성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요소가 감각 정보가 아닌 단순 시각적 효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에게 현실 세계와 만화적 요소의 대비에 대해 물었을 때 아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시각적 요소가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현실에서도 불신의 유해가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P12는 불쾌한 골짜기를 언급하며 현실을 닮으려 했지만 제대로 재현이 안 됐다면 매력적이지 않았겠지만 여기는 의도적으로 만화 같아서 괜찮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요소의 두드러짐과 움직임은 사용자의 해석과 경험을 강화하기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과장되고 다채로운 효과를 선호했지만 일부는 효과가 너무 강렬하지 않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D 효과의 입체감, 움직임, 사용자 신체와의 연관성은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시각적 효과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효과가 행동에 반응할 때 참가자들은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예시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복싱 데모에서 시각적 효과가 자신의 행동과 몸에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즐겼습니다. 다음으로 치즈의 냄새선 데모에서 냄새선이 치즈 조각 위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각적 요소에서 약간의 부정확성은 수용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하지만 의도된 속성과의 불일치는 앞서 말한 음악에 관한 예시처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응용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음악과 음식의 증강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장소와 활동에서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P7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만화 요소를 사용한 멋진 분위기를 즐기는 상상을 연구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만화 요소를 일상에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이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학습에 만화 요소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P11은 음악을 연주할 때 음이 어긋나면 음표가 흔들리고 올바르게 연주할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P17은 몸의 위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점프할 때 무릎을 다치지 않게 삭제하는 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만화 효과는 참가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P6은 만화 효과가 집안일이나 훈련 등 어떤 활동이 되었든 간에 더 잘 기억하고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28은 만화 효과가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봐왔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만화적 증강은 상호작용하는 객체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킵니다. 첫인상이 사용자 경험을 변경하는 효과는 다른 분야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기대에 대한 효과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시보 효과도 이에 해당합니다. 한 참가자는 이러한 효과를 프라이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만화적 요소는 사용자 상호작용을 보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음악이 운동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화 요소가 사용자 상호작용과 대조를 이루면 경험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달리기 데모의 경우에서 느린 조깅할 때 속도선이 나타나자 자신의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앞서 관련 연구에서 나온 주시니스와 일치하게 해당 연구도 시각적 장식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쾌락적 특성과 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연구진들은 시각적 추가 요소가 콘텐츠의 해석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잔에 거품이 더해졌을 때 유리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가자들의 기대가 변화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문장에 이모지를 추가함으로써 단어의 의미가 전환되거나 반전될 수 있으며 음악에 대한 인식이 시각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화적 요소는 참가자들이 느끼는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구 다음으로 디자인 구현에 대해서인데요. 해당 연구는 AR 경험 설계의 두 가지 방식을 기여합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공간을 제시했으며 만화적 요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차원적인 경험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주의를 이끌며 기분에 영향을 주고 불신의 유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만화 효과를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구진들은 효과를 다양하게 주고 단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의 신체와의 근접성이 있고 행동과 밀접과 연관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간접적인 접촉이나 행동에 대해서 2차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2차 반응에 대한 예시로 음료를 마시기 전에 컵을 흔들면 더 많은 거품이 나오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만화 효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경험, 선호를 보였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화하고 사용자가 직접 세부적인 속성을 조정하게 하며 앞서 진동성과 같이 모호한 요소를 피하며 배경과 구분되도록 테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나 다른 피드포워드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효과에 관해서인데요. 이러한 만화적 요소는 해로운 제품에 대한 잘못된 연관성을 줄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과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거나 중요한 단서를 놓칠 수가 있으며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여 사용자의 자존감과 신체 이미지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과도한 동작을 통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와 미래 연구입니다. 먼저 만화적 AR 요소에 대한 사용자 인식과 경험을 더 세부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사용자 인식, 행동 변화의 정도를 탐구하고 감각별로 어떤 만화 요소가 가장 효과적인지 시간에 따른 인식과 경험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술적 한계를 넘어선 다른 감각의 조작의 탐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체내 반응에 대해 구토하는 표정을 볼 경우 사용자들이 정말 구토감을 느낄지 아니면 눈이 나선형으로 변하는 효과가 실제로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을지를 탐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만화 요소가 상호작용 전후 또는 상호작용 중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행동 후에 나타나는 요소에 대한 탐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스포츠나 사교 모임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탐구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